야채가 없어가지고 고구마 줄기 먹으려고 뜯어왔는데 고구마 줄기가 통통합니다. 고구마 줄기인지 고구마 줄기가 40cm쯤 되네, 길이가. 고구마 줄기만 크고 알은 없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기가 지금 아침에 비 와가지고 비닐 덮어놨는데요. 참깨 말리고 있어요. 참깨 말리기가 작년에는 참깨를 베다가 그냥 요 위에 재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C형광으로 2m, 5m짜리 용접배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띄워버렸어요. 이렇게 공중으로 띄워가지고 요 맨 밑에 보면 까만 그물 있죠. 이게 아주 강하더라고 이게. 그래 이렇게 채웠습니다. 체결을 다 해버렸어요. 팽팽하게 철로 이 체결하는 거 있죠. 이렇게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깨망 있죠. 참깨망 이 녹색 요거는 이제 촘촘합니다. 참깨가 안 흘러요. 보세요. 참깨 좀 많이 떨어져 있네. 야, 이거 참깨가 하얗게 이거 완전 최상품인데. 잘 키우죠? 이 참깨망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구멍이 크죠? 그럼 그 다음에 요걸 까는 거죠. 그 위에 이제 참깨를 쟀습니다. 이 참깨를 쟀는데, 작년에는 그냥 쌓았거든요. 그래도 잘 마르더란 말이죠. 밑에 비었잖아요. 텅 비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밑으로 바람이 들어갑니다. 밑에 다 그물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햇빛이 나네. 오후에도 비가 잡혀 있던데, 걷어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그렇게 쌓았는데, 올해는 요렇게 단끈으로 다 묶어갖고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털면 참깨 떨어지는 소리가 나네. 그래 이제 요 위에는 요 그물 요렇게 해놨죠. 새가 엄청나게 도망도 안 가요. 뒷짐지고 막 뒤뚱뒤뚱 걸어 다닙니다. 그러면서 막 달라들거든요. 그래서 위에 이거 막았습니다. 이거는 무농약, 무비료, 무제초제입니다. 그러면 거의 뭐 12가지 정도 이렇게 하고요. 이게 양파 뽑은 자리에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게 심었죠. 그래서 늦게 굳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참깨가 그 주변에서 이게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산골이 돼가지고 키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규모로. 전부 자기들 먹는 것만 이렇게 키우죠. 그래갖고 이제 참깨 키우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는 목초액만 가지고 하다가 참깨 이거 진딧물하고 노린자하고 어마어마하게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키우면 좀 한 대만 파세요, 두 대만 파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팔 게 어딨냐? 아이 정말 팔 게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들 먹는 것만 키우니까. 그리고 이제 농사를 잘 안 지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요게 이제 그거죠. 아 이거 참 대박이 엄청 많이. 그래서 이제 제가 키우기 시작했는데 우리 방제액이 통합니다. 괜찮습니다. 되거든요. 작년에는 한 말 반 정도 이렇게 걷었었는데 올해는 이거 작년보다 훨씬 많은데 2말 정도만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참깨도 유기농으로 키우면요 질감이 좋고요 고소한 정도가 좀 틀려요. 그리고 이렇게 탁 씹으면 물론 뭐 볶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게 볶는 거에 어느 정도 볶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탁 씹으면 이제 중국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닐같이 이래가지고 이빨 사이에 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무너져요. 확 한번 씹으면 확 무너집니다. 그 질감이 좋더란 말이죠. 이 손바닥에 한 움큼씩 이래 갖고 한꺼번에 먹어보거든요. 맛이 어떤가 어떻게 다른가.
우리 집엔 참깨 소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해보면 고소함 정도하고 좀 틀려요. 고소한 맛도 방향이 좀 있죠.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밑으로 바람이 다 통하고요. 밑으로 전 공중에 띄워놨기 때문에 비가 오고 이렇게 저녁에는 또 덮어주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괜찮죠. 이래도 잘 말라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비닐하우스가 없거든요. 우리 저쪽에 보면은 이 표고버섯 하려고 기둥 세우고 있는데요. 저기도 있고 뭐 저쪽에도 보면은 입구 쪽에 크거든요. 제법 큽니다. 왔다 갔다 하기 조금 버거울 정도로 좀 넓은 편인데 비닐하우스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에서 비닐하우스 하면 맛없다고 비닐하우스 못 짓게 하고요. 또 비닐하우스 지어 놓으면 또 거기에 뭐 심는다고 아예 못 짓게 합니다. 비닐하우스 있으면 안에다가 세워 놓으면 되는데 비닐하우스가 없으니까 이렇게 눕혀 버렸어요. 그래도 작년에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별 도리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찌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덮어 놓으면. 근데 밑에 붕 띄워 놓으니까 바람이 다 통하죠. 그러니까 찐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시설이 없는 분들, 말리기 좀 그거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밑에 띄워 가지고 위에. 근데 이제 좀 틀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도 작년에 잘 털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안 묶고 나니까 대충 털고 다 버려버렸죠. 버리는데 보니까 거기에 참깨가 더 많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딱 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근으로 안 묶고 그냥 쌓아 놓으니까 어떤 거는 막 많이 털고 어떤 거는 적게 털고 막 이래가지고 갖다 버리는데 보니까 밑에 많이 흘렀더란 말이죠. 그래서 묶어가지고 하나하나 털려고 그래서 묶었습니다. 묶는 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묶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쌓아가 작년보다 양을 많이 했는데 부피는 작년보다 적네요. 묶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묶고 나니까 참하고 예쁘네요. 나중에 이제 다 털면 이거 제법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더 많이 이 식탁 위에 이거 병에 넣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주워 먹으니까 금방 없어지더라고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유기농 무농약 무비료 무제초제 유기농으로 키운 거잖아요. 유기농 인정받은 퇴비 이외에는 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경 재배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유기농으로 하면 더 더럽다. 또 어떤 한의사가 나와가지고 유기농으로 하면 벌레가 더 많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안 해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자꾸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더라? 뭐 기생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유기농으로 하면 아무래도 유기농으로 하면은 벌레가 많이 달라들고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없습니다. 안 해본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앞 영상에도 말했는데 유기농 거름이라면서 이 소똥 거름을 쓴다. 그러면 항생제 들어가고 또 가축 분뇨에서 기생충 알이 들어가고 그거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지나치게 똑똑한 분들이 많은데요. 잘 모르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기농 밑거름 총정리해 보면 농축된 랑베나이트라든지 구아노라든지 해조 추출물이라든지 물고기 광어 이런 거 있죠. 전부 처리된 겁니다. 물고기 광어 같은 거 말리고 찌고 말리고 갈아가지고 펠럿 만들어 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기생충 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포대거름 소거름을 쓰죠. 소똥으로 만든 포대거름. 거기에 항생제 같은 거 소가 막 먹잖아요. 그럼 소고기는 잘도 먹잖아요. 소고기도 먹으면 안 되겠네. 항생제 덩어리거든요. 우리 소살 같은 거를 싹 잘라보면 파란빛 나는 거 있어요. 그게 항생제입니다. 오히려 제가 더 바삭하게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는 분들이 축산업 하시고 소 직접 키우고 막 이런 분들 많으니까요. 말도 키우고 이러는데 말 타고 다니고 이랍니다. 우리 동네에 보면 돼지 농장도 있고 뭐 주변에 많잖아요. 오히려 제가 더 잘 알죠. 그러면 그 소똥을 갖다가 이제 포대거름으로 만들죠. 그러면 거기에는 항생제가 많아요. 근데 이걸 1년, 2년 묵혀버리면 안에 미생물이 분해 다 해버립니다. 뭐 항생제, 뭐 GMO, 유전자 조작, 뭐 이런 거 사료 막 먹잖아요. 그럼 소고기는 잘도 먹으면서 소똥은 왜 그래 민감한지 모르겠네. 그거를 1년, 2년 숙성시키면 미생물이 분해 다 해버려요. 항생제든 뭐 농약이든 비료든 제초제든 전부 못 이깁니다. 미생물들한테 분해 다. 그러니까 포대거름을 만들어서 나올 때 하고 1, 2년 후에 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거름이 돼 버립니다. 안에 뭐 기생충 알이 있다고요? 미생물이 공격 다 해버립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밭에 보면은 이 토양 검사하고 이런 거 싹 다 했거든요. 대장균 한 마리도 없습니다. 대장균이 없는데 무슨 기생충이 있어요? 대장균이 한 마리도 검출 안 됐다니까요. 그리고 요즘 밭들은 대장균 검출 안 됩니다. 옛날에는 똥 갖다 부었잖아요. 그 인분들 갖다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생충 알이 있고 막 이런 거죠. 지금은 뭐 밭 같은데 대장균 검출되면요, 거기서 생산 못 합니다. 대장균 병원균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걸 다 어떻게 검출하고 이렇게 못 하니까 병원균의 시작이 이 대장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장균이 있는 거 없는 거만 검사하면 끝입니다. 대장균이 밭에 검출 안 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잘 모르면서 희한하게 그래갖고 수경재배로 하는 게 더 건강하다. 수경재배로 해갖고 위에 비닐하우스 씌워버리면 비닐하우스 UV 차단인데요. 햇빛 효과 없고 물 흘려버리거든요. 제가 김해 평야 옆에 살았어요. 파단지, 토마토 단지, 뭐 야채 단지 널렸습니다. 완전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곳에서 늘 지켜보면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어떻게 키우는지 잘 알아요.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데는 기여를 많이 했죠. 농약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구 인구가 우리 어릴 때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 그거 다 먹여 살리는 게 비료 농약 덕분인 것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키워 먹습니다. 텃밭 하시는 분들은 그런 관념이죠. 그러니까 텃밭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양분들 집어넣어 갖고 먹겠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역할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먹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괜히 남의 영상에 와가지고 오지랖 넓게 알지도 못하면서 알량한 지식으로 남 비판하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수경재배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농약 비료 친 거 비판한 거 있습니까? 비판 안 합니다. 기여도를 잘 알기 때문에. 비난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또 제대로 알고 비난을 하든지. 유기농처럼 깨끗한 거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데요. 그래서 유기농도 뭐 안에 기생충 알도 있을 수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아이고, 예를 들어, 그럼 농약을 쳤다 칩시다. 농약 그냥 칩니까? 전착제 뿌리죠. 전착제 넣죠. 전착제가 뭐냐면 본드입니다. 그럼 농약을 이파리에 탁 붙여가지고 안 떨어지게 본드 역할을 한단 말이죠. 전착제가. 그러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뒷면을 이렇게 보면 석회처럼 이래가지고 보여요. 안 씻깁니다. 본드처럼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침투제 섞죠. 그러면 이파리나 예를 들어 고추다. 고추 이파리하고 고추 안으로 전착제 농약이 녹아서 쭉 빨려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눈으로 다 봤어요. 그거 안 씻긴다니까요. 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씻겨요?
근데 유기농은 아니죠. 먼지째 먹을 수 없으니까 한두 번 씻죠. 그걸로 그 족합니다. 거기에 무슨 기생충 알이 있어요. 벌레 알, 우리 방제액에요. 방제액에 유황이라든지 니모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벌레 없습니다. 벌레가 없어요. 제가 촬영한 앞 영상 쭉 보세요. 고추밭에도 지금 진딧물 노린재 하나 없는데요. 항농약 아무리 쳐보세요. 진딧물 노린재 없는지. 그러니까 친환경 방제액으로도 얼마든지 깨끗하게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한의사가 그러니까 유기농 먹지 말고 농약 친 거 먹어라 이 이야기인가 그 이야기인지 주제를 이 핵심을 잘 모르겠더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유기농이라고 깨끗한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게 맞는 농약 친 거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건 같기도 하고. 농약 친 거 먹어도 됩니다. 되는데 저는 안 먹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키우고요. 외부로 판매하면 또 이런 말 안 합니다. 판매 안 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채널은 텃밭 위주죠. 텃밭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뭐 놀러도 가고 전화 통화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막 전화해갖고 물어보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럼 직접 가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우리 농장에 와서 구경시켜 드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농약 같은 거 이런 거 못 숨기거든요. 또 농약은 관리됩니다. 전산으로. 누가 뭐 샀는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괜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해보지도 않고 괜히 이상한 상상력으로 천리를 내다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거 철저하게 관리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노란 장화 같은 거 논에 일하다가 노란 장화 같은 거 흙 꽉 묻혀가지고 우리 농장에 놀러 오거든요. 그러면 스톱 해가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장님은 자기 트럭 우리 농장에 한번 실어다 주고 이럴 때 그럼 꼭 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트럭 너희 농장에 넣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얼마나 제가 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신발 바꿔 신고 오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 차 같은 경우에도 남의 밭 같은데 이런 데 안 집어넣으면 사륜구동인데 뭐 짐 실을 때 들어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남의 일도 안 합니다. 남의 밭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리고 남의 관리기 이런 거 안 빌립니다. 우리 관리기 남 빌려주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거기 흙 묻어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죠. 유기농 하는 사람들은 결벽증 비슷하게 고집도 세고 결벽증 쩝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는 건데요.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하죠. 이걸 수확했다. 그럼 파는 거는 다르게 하고 내 거는 따로 하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데요, 그거? 다 같이 모아갖고 다 같이 장만해가지고 같이 나눠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내드릴 분 보내드리고 우리 먹을 거 우리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고추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텃밭 위주로 유튜브 방송하는 이런 걸 갖고 관행농 하시는 분들이 와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선이 있는 건데 선을 넘으면 그게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비교 대상이 되는 걸 갖고 비교를 해 비교지. 비교 대상이 되지도 않는 엉뚱한 걸 자꾸 갖다 대면 할 말이 없어지죠. 상대방이 할 말이 없으면 자기가 이긴 걸로 착각합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비판은 삼가해 주시고요. 텃밭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키우고 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고소하고 그리고 말릴 때도 저처럼 시설이 별로 없으신 분은 이렇게 눕혀가 쌓아갖고 말려도 됩디다. 작년에 보니까 올해도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공중에 띄우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바람이 들어가니까 삶긴다든지 뜬다든지 뭐 이런 게 없을 수 있잖아요. 바람이 통하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잘 먹었습니다. 올해도 잘 먹어야죠. 잘 키웠죠. 많이 했습니다.